오리엔트의 대표 가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달, 고화성, 남성봉, 도미, 방초양. 근데 이 가운데서 또 가장 주목받는 신인은 신세영 가수요. 콩쿠르를 통해 가지고 오디션 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발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제1호 콩쿠르 수상자라는 설명이 항상 따라 나오고 과거 신문 같은 거 찾아보면 중앙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이 대회에 대한 선전이 나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행사에서 1등을 수상을 하면서 가수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정정수입니다. 정정수. 가명이군요. 예, 이 오리엔트 레코드사 1호 가수였으니까. 뽑힌 가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징적인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심사위원들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신고산, 매산, 신고산. 산같이 가장 높고 큰 새로운 인물이다 이랬는데 또 다른 반대하는 심사위원이 있어서 이야기 이제 나누다 여성 인기 성악가 3명을 선택해서 각자 한 글자씩. 그 당시 카나리아라는 가수가 있었죠. 아주 이름 있는 가수인데 이분 나는 17살이에요 불렀던 가수인데 요게 신자를 꽂고 예. 두 번째는 또 연락선은 떠난다는 장세정 여자 가수죠. 장세정이니까 두 번째 글자 세자 꽂고 또 목표 눈물 불렀던 이난영 영. 끝에 영이잖아요. 첫째, 둘째 글자, 셋째 글자 뽑았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감각이 막 감각이 뛰어나죠. 최근에 우리 지금 태진아 가수 있지 않습니까? 네. 태진아 가수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클 태자에다가 남진의 진, 나훈아의 아 이렇게 해서 지었다고. 이런 기조의 선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패티 김도 그렇습니까? 미국의 가수 패티 페이지를 좋아해서 패티 김이라고. 그런 애명을 받은 만큼 가수 신세영 선생은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간판 스타가 됩니다. 노래가 주옥 같습니다. 로맨스 항로에 이어가지고 꽃술의 무영탑 사랑. 무영탑 사랑은 저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십자성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뷔를 하고 로맨스 항로를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또 다른 노래를 불렀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신세영 선생이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가장 처음 취임한 곡은 솔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의 귀국선이라는 곡이 맞는데 이 곡은 가수 신세영 씨에게는 안타까운 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영 가수의 목소리로 그 귀국선을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그 깃발을 갈매기야 오너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창립 기념곡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고. 결국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전부 해방됐다고 고국으로 찾아오는데 이걸 위해서 귀국선 말하지만 나라에 돌아올 때 배 타고 귀국선 이 제목이 안 좋겠냐 해서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연주자가 한 10여 명 이상 지금 연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동시에. 현악기도 들리고 반악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중간에 약간 좀 멜로디가 되게 매력적이게 약간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이제 귀국선이지 않습니까? 그 넘실대는 파도를 타고 고향으로 오는 기분을 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일렁이는 파도를 그것도 이제 격렬하게 치는 파도가 아니고 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 좋은 파도를 또 음악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광복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설레는 마음 예. 그런 걸 또 좀 느낄 수 있는 네. 새날이 크다. 처음에 그 귀국선은 이인권이 죽은 인권이가 취입을 했어요. 무대에서도 많이 부리고 그래가지고 원판이 그때 기수지 모두 원판 레코드 만드는 기수지 모두 약해 놓으니까 원판 실패를 해 놓으니까 불갑을 재취입을 새 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만 하더라도 통신망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이인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불갑을 내가 양성 씌우고 있는 신세이를 취입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이인권이라 갈 수도 없고 신세이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노래 그리고 노래는 이름을 한번 안 넣고 그래 레코드판을 팔아. 이름을 명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가수가 네. 되어버린 거네요. 신세영 씨. 그래서 안타까운 곡이 예. 죠 그래서 음반 내입을 보면은 가수 이름이 없어요. 첫 번째 나온 음반 내입을 보면 이 세 판까지 출반되거든요. 네. 둘째는 있고 셋째도 있는데 처음 나온 신세영 이름이 없죠. 해방되고 나서 이거 배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네. 실제 이야기인 거고. 맞습니다. 그 생각하면 이게 좀 되게 짠하게 들립니다 지금. 뭐 그냥 외국에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예. 중국 상하이라든지 또 만주 땅에서 그 망명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우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해방되고 부모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을 가사로 담은 노래예요. 이건 만든 감정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 리얼 감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뭐 귀국할 때 배 타면 그 귀국선이죠. 근데 그때 귀국선은 그런 귀국선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전날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 귀국선을 타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정말 그 슬픔의 어떤 이제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슬픔의 어떤 감정을 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을 만났을 때 그 원초적인 기쁨, 그 룰룰랄라 소풍 가는 그런 기분의 음이 저는 이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멜로디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동포들이 이제 귀국하는 그런 장면 모습을 이 부산에서 이제 부산 부두에서 이 작곡가 이재호 선생님이 목격했는 거죠. 또 작사자가 그걸 보고 가사를 지은 건데 특히 손노원 선생이 이 시를 적었는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비난에는 이 호남선 또 백설이에게 봄날은 간다 이걸 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한 100여 곡이 작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이분은 거의 막 시인 이상이에요. 예술성과 문학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더욱더 호감을 갖게 만들죠. 저는 근대 음악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사만 따로 떼도 작품으로 될 만큼 가사 내용이 구구절절하고 그런 내용들이 자기 경험치에서 다 가사가 흘러나와서 만들어진 것들이라서 지금 세월이 지나도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100년 되거든요. 100년 지나서 음악 계속 들으면 그게 클래식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저 의견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과거의 음악은 글이 이제 집필된 거죠. 글을 보는 거죠, 작사가. 근데 그게 어떤 시점에는 말을 갖다 붙이는 개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듣고 가사를 보면서 와, 그 가사가 주는 어떤 의미가 막 나의 감정과 교차되면서 삶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그냥 뭐 후크 반복만 노래가 되는 거죠. 가사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곡을 쓰는 패턴을 보면 요즘 작곡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이드송이라고 이렇게 임의로 불러요. 그러면 주로 일본말로 막 해요. 말이 안 되는 일본말로 막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영어로 막
그래서 멜로디를 막 나열한 다음에 그 멜로디가 점이 다 찍히잖아요. 그 점에 맞게 한글 가사를 집어넣는 그런 게 작업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노래들은 들어보면은 가사가 먼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사가 나오고 그 가사에 주는 정서를 보고 멜로디를 붙여서 곡을 만들었던 거죠. 저는 밥 딜런의 음악을 들어도 가사를 먼저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로잉 인 더 윈드 같은 노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게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정서가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서 곡을 만드는 것들이 좋은 작품이 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죠.